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2024년도에 새롭게 추가된 함수 두 가지 함수에 대해서 예제를 통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요 ifs라는 함수랑 요 switch라고 하는 함수는 2016 버전에서는 안 나오고 2021 버전에 함수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6 버전이다라고 하게 되면 요 ifs, 요 ifs, 그다음 스위치 요 함수가 검색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부터 컴활 실기가 2021 버전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요 아직 뭐 기출 문제나 뭐 예시 문제는 없지만 기존에 있는 if에 관련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요 ifs 함수하고 스위치 함수를 한번 풀어보도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함수 마법사에 이렇게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요 ifs라는 함수가 검색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 2021 버전에서는 이렇게 치시게 되면은 이렇게 검색이 돼요. 그래서 요 ifs로 검색을 해서 문제를 푸셔도 되고요. 그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쓰셔도 ifs가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요 함수를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요거를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번 문제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 여기에 우리 1번 문제 여기 한번 볼게요. 요 예제 파일은 블로그에 들어가면 올려져 있으니까 여러분이 다운을 받으셔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요 점수에 대한 성적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점수가 90 이상이면 A, 80 이상이면 B, 70 이상이면 C, 60 이상이면 D, 그 외에는 F예요. 예전에 이 문제를 if라는 함수로 문제를 만약에 푼다라고 하게 되면 if가 중첩이 돼서 들어가야 되는데 A, B, C, D, F니까 if가 4번이 들어가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 ifs라고 요 ifs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조금 더 쉽게 좀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if 함수보다는 ifs 함수라고 하는 게 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좀 더 편리한 것 같기는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 구문을 보게 되면은 맨 처음에는 조건 1, 이 로지컬 테스트라고 하는 곳에는 조건을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 조건이 맞았을 때 돌려줘야 되는 값을 요 두 번째 칸에다가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 첫 번째 조건에 해당이 되는 거는 점수가 90 이상이면 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조건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조건을 쓸 때는 어떻게 쓰면 돼요? 요 조건을 입력을 할 때는 요 점수가 셀 주소 부동어 값의 순서대로 적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 점수가 얼마 이상이면 90 이상이면 90 이상이 되면은 돌려줘야 되는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A예요. 그래서 A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예전에 if 함수에서는 여기가 if가 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안 들어가도 돼요. 두 번째 조건을 여기다 쓰라 그랬어요. 로지컬 테스트 2, 조건 2. 이번에 뭐예요? 점수가 얼마 이상이면 80 이상이면은 돌려줘야 되는 값이 뭐예요? B예요.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조건은 70 이상이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70 이상이 되면은 탭키를 눌러주면 이게 늘어납니다. 그럼 C. 그 다음에 또 조건이 또 있어요. 60 이상이면 점수가 60 이상이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D를 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 외에는 그 외라고 하는 거를 표현을 할 때는 요 추로 그 외에는 추로 뒤에다가 그 값을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아래로 내려가서 여기다가 추로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뭐다? F다 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보게 되면은 90 이상이 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A로 가는 거고 80 이상이 되면 B, 70 이상이 되면 C, 60 이상이 되면 D.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F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조건 1이 맞았으면 값 1번으로 가고 조건 2가 맞으면 값 2로 가고 또 뭐 조건 3번이 있다, 4번이 있다 그러면 값 3번, 값 4번으로 가겠죠. 그래서 그 외에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로 입력을 하고 그 뒤에다가 그렇지 않았을 때 돌려줘야 되는 값을 마지막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기존에 있던 if 함수를 비교를 해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보시면은
기존에 있는 if 함수를 만약에 풀어본다라고 하게 되면 if가 아까 4번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요 점수가 몇 점 이상이면 90 이상이면은 A. 그리고 여기다 B를 써야 되는데 B를 못 쓰니까 다시 if가 또 추가돼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얘가 얼마 이상이면 80 이상이면은 뭐가 돼야 돼요? B예요. 그 다음 또 C를 적어야 되는데 D가 있으니까 if 함수를 또 들어가잖아요. 또 들어가서 또 점수가 몇 점 이상이 되면 70 이상이 되면은 C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D를 적어야 되는데 F가 또 있으니까 또 if에 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가 몇 점 이상이 되면 60 이상이 되면은 D. 그렇지 않았을 때 마지막에 F를 적었어요. 그죠? 기존에 있는 함수에서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요 ifs라고 하는 함수는 조건을 쓰고 그 조건이 만족하면 A를 돌려주고 또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 B, 세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 C, 네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 D. 그렇지 않았을 때는 요 true라고 하는 말을 입력을 하고 뒤에다가 마지막에 돌려줘야 되는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ifs라는 함수를 풀거나 if라는 함수를 풀어도 답은 같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ifs라고 하는 함수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 다시 한번 다른 문제를 통해서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2번을 보게 되면 표 2에서 접수일의 월이 요 접수일의 월이라고 하는 거는 요 접수일에서 요 월만 뽑아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월만 뽑아내는 함수는 무슨 함수가 있어요? months라는 함수가 있잖아요. 그 months라는 함수를 그래서 여기 나왔을 거예요. 그죠? 그게 1월이 되면 정시, 9월이 되면 수시, 그 외에는 공백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것도 기존에 있는 if를 푼다라고 하면 if 함수가 if가 두 번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요거 ifs로 또 풀게 되면 ifs라는 함수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 주신 다음에 첫 번째 조건은 어떻게 돼요? 접수일의 월이야. 그 접수일의 월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months라는 함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 접수일의 월이 뭐가 나오면 1이 나오면 그죠? 1이 나오면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시래요. 정시가 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조건이 맞으면 두 번째 조건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접수일의 월이 이번에는 뭐가 나오면은요? 9가 나오면 9월이 나오면 이번에는 뭐래요? 수시래요. 수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true 그렇지 않으면 뭐다? 공백이다. 우리가 공백일 때는 큰 따옴표 두 번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또 공백이면. 그래서 이렇게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정시가 나오고 나머지 밑에 이렇게 수시, 정시, 수시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if랑 비교를 했을 때 ifs가 더 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푸는 패턴은 조건을 먼저 입력하고 조건에 맞는 값, 또 조건을 입력하고 또 조건에 맞았을 때 돌려줘야 되는 값.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true를 쓰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값을 마지막에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요 구문 자체를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에 세 번째 예제를 또 한번 보시게 되면 또 먼저 ifs에 먼저 들어갈게요. 들어가 주신 다음에 여기 문제를 보면 표 3이 여기에요. 표 3에서 사원 코드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사원 코드가 있죠. 요 사원 코드의 왼쪽에서 첫 번째 문자라고 하는 거는 한 글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한 글자, 요 뽑아낸 요 첫 번째 글자가 뭐가 나오면 P가 나오면 생산부, 돌려줘야 되는 값은 얘예요. B가 나오면 영업부, E가 나오면 관리부. 그죠? 이렇게. 근데 나머지 뭐 B, P라든가 B라든가 E라든가 이런 알파벳이 아닌 다른 게 나오면 돌려줘야 되는 값은 없죠. 그러면 그거는 그냥 끝나면 돼요. true가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죠? 마지막에 돌려줘야 되는 값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어떻게? 레프트를 적어 주셔야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잘 안 되네요. 레프트 어디에 있는 사원 코드에 있는 왼쪽에 있는 글자가 뭐가 나오면 P가 나오면 요 P라고 하는 거 문자니까 이렇게 큰 따옴표 안에 적어야 되겠죠. P가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생산부래요. 그죠? 또 두 번째 조건은 또 왼쪽에 있는 요 사원 코드에 있는 왼쪽에 있는 한 글자가 이번에는 뭐가 나오면요? B가 나오면 뭐래요? 영업부래요.
그리고 다시 또 세 번째 조건이 또 있죠. 레프트 요 세 번째에 있는 글자가 이번에는 뭐가 나오면은요. 2가 나오면 그 다음에 뭐래요? 갈리브래요. 근데 요 P라든가 B라든가 E가 아닌 경우에 돌려줘야 되는 값은 지금 문제에서 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밑에다가 true하고 돌려줘야 되는 값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끝내주면 되겠지. 그래서 체육앤들 해주시게 되면은 P일 때, E일 때, B일 때 돌려줘야 되는 값들이 나타나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지금은 저는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풀었는데요. 여러분들이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풀겠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직접 써서 하시면 돼요. 는 어떻게 해요? if s 그러면 나타나죠. 그럼 첫 번째 로지컬 테스트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글자가 한 글자가 뭐가 나오면 P가 나오면 그 다음 쉼표 찍고 그 다음에 또 문자니까 생산부 이렇게 나열해서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나열하는 게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풀어주셔도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반복해서 좀 한번 새로운 함수니까 반복해서 좀 풀어보세요. 그래서 언제 요 시험이 상설 시험 볼 때 언제 ifs라는 함수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새롭게 추가가 되는 함수니까 여러분들이 1월에 보는 상설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이 함수는 반드시 숙지를 하고 시험장에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새롭게 또 추가된 함수가 요 스위치라고 하는 함수예요. 요 스위치 함수는 어떻게 보면 if 함수하고 추주라고 하는 함수 있죠. 우리 기존에 있던 if와 추주 함수를 좀 혼합된 함수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도 예제를 한번 통해서 이제 풀어보실 건데 요 스위치라고 하는 함수는 비교할 값과 일치가 하면 그 값을 반환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변환할 값을 먼저 적고 그 다음에 비교할 값, 그 다음에 결과 요 세 개가 같이 된다라고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떤 선택한 값이 요 비교할 값과 일치가 된다라고 하면 결과 1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예제를 보면 A1에 입력된 값이 A가 나오면 영업부가 되는 거고 B가 나오면 총무부. 그죠? 그 다음에 그 외의 값은 마케팅부. 그래서 마지막에다가 그 외의 값에 마케팅부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예제를 통해서 좀 한번 저희가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번에다 여기 표 1번에 있는 문제를 보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스위치. 요 스위치 함수도 2016 버전에서는 검색이 안 돼요. 2021 버전에서만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H 그러면 이렇게 검색이 돼요. 그죠? 확인 눌러서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여기 문제를 좀 한번 보시면 사원 코드를 기준으로 등급을 영역에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사원 코드에 있는 이쪽에 있는 요 사원 코드 있죠? 요 사원 코드의 앞에 문자가 뭐가 나오면 A가 나오면 정규직이래요. 값이 A가 나오면 정규직이에요. 그죠? B가 나오면 계약직, C가 나오면 파견직이에요. 그런데 이 레프트가 나온 이유는 어디요? 사원 코드 앞에 있는 문자 때문에 요 레프트가 나온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환할 값은 레프트 어디에 있는 요 사원 코드에 있는 첫 글자라고 했으니까 A예요. 그죠? 요 값이 뭐가 나오면 A가 나오면 뭘로 돌아가래요? 정규직으로 돌아가래요. 근데 뭐가 나오면 B가 나오면 뭘로 가래요? 계약직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뭐가 나오면 C가 나오면 얘는 뭘로 가야 돼요? 이번에는 파견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위로. 그래서 요 첫 번째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첫 번째 값이 변환할 값이 되는 거고 비교할 값이 되는 게 A냐 B냐 여기서 추출하는 어떤 그 추출한 값이 A냐 B냐 C냐에 따라서 정규직으로 가냐 계약직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파견직으로 가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세 개를 잘 적어 주셔야 돼요. 맨 첫 번째 요 칸에 있는 거는 변환할 값. 두 번째는 A로 갈 건지 B로 갈 건지 C로 갈 건지. 그럼 A가 나왔을 때 결과를 요 세 번째 가에다가 요 리절트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에다가 결과값을 입력을 하고 value라고 나와 있는 칸에는 값을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그 다음에 표 2번의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 표 2번은 주문일이라고 나와 있는 게 여기 이렇게 있네요. 주문일의 요일 번호를 이용해서 주문 요일에 그 요일을 여기에다가 나오게끔 해주래요. 근데 그 요일이 나오는 거는 어떻게? 월화수목 금토일 이렇게 형식으로 나오게 하는데 요 밑에 보시게 되면은 단 요일을 계산할 때 월요일이 1인 유형을 쓰라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위크데이라고 하는 함수가 특정 날짜를 1부터 7까지의 숫자로 변환해주는 함수가 위크데이인데 그 위크데이는 리턴 타입이 1번, 2번, 3번 세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1번일 경우에는 일요일이 1번을이 되는 거. 일요일이 1번부터 시작하는 거고 리턴 타입 2번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월요일이 몇 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월요일이 1번인 게 나와야 되니까 리턴 타입을 몇 번을 써주셔야 되냐면 2번을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요 문제에서는 이것도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스위치 함수에 들어가서 위크데이 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위크데이 WEKDAY 위크데이 요 주문일에 요 리턴 타입을 지금 저희는 몇 번으로 해야 된다? 꼭 2번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 가서 한번 보시게 되면 리턴 타입은 유형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리턴 타입의 유형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어요. 1번, 그 다음에 2번, 3번이 이렇게 있는데 일요일이 1번에서 시작한 건 유형 1번이에요. 월요일이 1에서 시작하는 거는 유형 2번. 그리고 월요일이 0번부터 6번까지 가는 거는 유형이 3번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꼭 2번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렇게 들어와서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요게 지금 변환할 값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 값이 뭐가 나오면 요게 값이 뭐가 나오면 1이 나오면 그죠? 아까 왜 월요일이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로 가는 거잖아요. 1이 나왔을 때 월요일, 2가 나왔을 때 화요일이니까 여기다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2가 나오면 화, 3이 나오면 수, 그 다음에 4가 나오면 목, 그 다음에 5가 나오면 금이죠. 그리고 6이 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토, 그리고 7이 나오면 일이에요. 7번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를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나열을 해서 적어주시면 돼요. 요 나열되는 1일 때 월이 되고 2일 때 화가 되는 거는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위크데이에 있는 리턴 타입이 2번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2번에 보면은 월요일이 1, 그 다음에 2가 화, 1이 7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1일 때 월, 2일 때 화, 3일 때 수, 4일 때 목, 7일 때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써주시게 되면 맨 처음에 여기 있는 익스프레이션이라고 나와 있는 요 칸에는 변환할 값 어떤 거를 변환할 건지 그리고 요 변환된 요 값하고 비교할 값을 요 두 번째 칸에다 적어주고 그게 일치를 했을 때 돌려줘야 되는 결과값은 요 세 번째 칸에다가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일이 나왔습니다. 그죠? 요거를 추저함수로도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추저함수로 풀어서 밸류 1번일 때는 월, 밸류 2번일 때는 화, 3일 때는 이렇게 가는 거죠. 제가 여기다 추저함수로 요거를 한번 풀어본다라고 하시게 되면 우리가 추저함수에 가면 한번 CHOSE 추저함수잖아요. 이 추저함수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위크데이 WEKDAY 위크데이에 있는 요 주문일에 있는 리턴 타입은 똑같이 2번이죠? 2번. 그럴 때는 여기에 밸류 1일 때 월이잖아요. 여기다 1월. 그냥 그래가 바로 우리가 월 쓰고 화 쓰고 수, 목, 금, 토, 일을 적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왜? 여기서는 밸류 1일 때, 2일 때, 3일 때 돌려주는 건데 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적어서 똑같은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1일 때, 2일 때, 3일 때를 번호를 더 부여를 해준 거고 여기 우리 추저함수에서는 1일 때 월로 가고 2일 때 화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는데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추주와 스위치 함수 구별을 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마지막 문제에서는 표 3에서 제품 코드의 5번째 문자가 5번째 문자라고 하는 거는
다섯 번째부터 시작해서 몇 글자다? 한 글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미드 함수가 나왔어요. 얘가 1이 나오면 컴퓨터, 2가 나오면 냉장고, 3이면 건조기, 4면 코드 오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클릭해서 스위치 함수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요 조건이 되는 거는 어떻게 돼야 돼요? 제품 코드의 다섯 번째 글자. 그걸 어떻게 써야 돼요? 미드 제품 코드에 있는 다섯 번째 글자가 얘가 뭐가 나오면요? 1이 나오면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밸류라고 하는 요 1은 숫자가 아니라 문자이기 때문에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꼭 큰 따옴표를 해주셔야 돼. 요 1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 컴퓨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2가 나오면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야 돼요? 냉장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3이 나오면 건조기. 그죠? 그 다음에 4가 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코드 오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몇 번이 나왔냐면 여기 4번이 나왔잖아요. 그죠? 4번이 나왔기 때문에 코드 오류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요 4번이 나온 거에다가 큰 따옴표를 제가 만약에 안 넣었어요.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죠, 지금. 그죠? 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제가 확인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에러 메시지가 떠요. 그래서 요 칸은 4에다가는 여기 나와 있는 1, 2, 3, 4는 문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요 큰 따옴표를 넣어 주셔야 된다는 거. 요 4 이렇게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확인 눌러 주시고 나머지 채우기 핸들을 해 주시게 되면은 그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해당하는 값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ifs라는 함수랑 switch라는 함수가 2024년도에 새롭게 추가된 함수니까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기 전에 요 두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if 함수와 또 어떻게 다른지, 추조와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이 좀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또 2024년에 새롭게 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파이팅 하시고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